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사막인 13화부터 16화까지의 내용과 이 작품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근명은 IMF로 인해 실직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얼어붙은 시장 상황으로 인해 기회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근명은 집의 지원을 바라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근명은 우연히 깐느 극장이 문을 닫는다는 벽보를 보게 되고 문이 닫기 전 영화를 보기 위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일했던 사장님과 주임님으로 불렸던 매점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영화를 보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양근명은 종점에 다다라서야 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박충섭이 있음에 놀람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은 술을 한잔하게 됩니다. 양근명은 박충섭이 자신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깐느 극장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충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계속 마음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근명은 IMF를 통해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했으나 시기가 만들어준 그리고 과거 인연이 만들어준 상황을 통해 인생의 반여자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양은명은 첫째 아이 양재일의 돌을 맞아 답례품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인 양관식과 마찰을 겪습니다. 양은명은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힙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신은 양관식처럼 돈으로 인해 쩔쩔매며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대놓고 하면서 자신은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양관식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양은명도 짧은 후회를 하지만 자신의 지향점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은명은 자신이 바라는 성공을 위해 부모님이 그렇게 말렸던 친구 박초령과 동업으로 전당포를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당포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더해 박초령이 손님의 물건을 가지고 도주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양은명이 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양은명은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이 누나인 양근명으로 인한 자신이 느낀 차별감을 모두 쏟아내고 자신을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양관식은 그런 양은명의 투정을 다 들어주고 자신이 평생을 걸었던 배를 팔아 양은명을 꺼내게 됩니다. 양은명은 자신이 아버지의 배를 판 돈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되며 큰 후회와 미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 양은명은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원양어선을 타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관식과 오해수는 바다에서 가족을 또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양관식과 오해수는 구상길의 도움으로 양은명을 돌아오게 만들고 이후 양은명은 아버지처럼 꾸준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양관식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 도전에는 최근에 쌓인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기 싫어서 어려워서 힘든 경제적 상황을 꾹꾹 숨기고 있는 양근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한 양은명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하지만 결국 하고야만 아쉬움과 한계가 섞인 말로 인한 미안함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관식은 처음으로 오해순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양관식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해순은 그런 양관식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양관식은 오해순의 양배추밭을 팔아 새로운 곳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곳에 오해순과 자신과 해녀 이모들이 함께하는 식당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큰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양관식은 오해순의 양배추밭은 개인이 사서 별장을 지을 것이고 새로운 가게를 만드는 곳에는 골프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양배추밭에 호텔이 들어오고 새로운 가게를 만드는 곳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가게에 손님이 전혀 오지 않고 빚만 늘어가게 됩니다. 당장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관식은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실패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짐이 되는 상황에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오해수는 여전히 양관식을 지지해주고
이 상황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양금명이 빌려온 돈으로 인해 해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속마음이 날카롭게 오가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비교적 빠르게 치유되는데 오해순과 양관식은 양금명이 임신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러 다녔음을 알게 되면서 양금명은 부모님이 치열한 삶 속에서 자신을 키워왔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치유됩니다. 양금명을 통해 위기를 넘긴 오해순과 양관식의 가게는 시기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뜨게 되고 인기 드라마와 연계되면서 가게의 손님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양관식이 과거 구했던 유명 여배우 정미인이 직접 방송을 통해 가게를 홍보해주면서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금명은 첫째인 박세봄을 얻게 되고 양금명은 둘째인 양영원을 얻게 됩니다. 이전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부산길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고 부산길과 양관식은 편하게 지내게 되면서 부산길을 통해 박철용까지 잡히게 되면서 양금명은 누명까지 벗게 됩니다. 양금명은 남편인 박중섭의 지지와 응원을 바탕으로 자신이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되고 나름의 성과를 얻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순과 양관식의 가족에게는 마침내 안정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침내 찾아온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양금명은 부모님을 위해 건강검진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양관식에게서 혈액암이 발견됩니다. 양금명은 건강검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괜찮은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지만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을 듣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해순도 다른 가족들도 무너지고 맙니다. 양관식 역시 무너지지만 그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양관식은 오해순의 지지와 응원, 노력을 바탕으로 항암 치료를 버텨나가지만 치료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양관식은 자신에게 시간이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양금명에게는 오해순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고향으로 돌아와 남은 시간을 가족과 바다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양관식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해순을 걱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 오해순이 쓴 시가 책에 실리게 되었음을 전해 듣고 자신이 오해순에게 해주기로 했던 약속 3가지 중 하나를 드디어 해줬음에 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오해순은 양관식을 떠나보내면서 인생의 겨울이 왔고 그렇게 삶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로 인해 그리고 삶이 끝나지 않았음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해순은 시인으로의 활동과 요양원의 봉사활동을 통해 노년의 삶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찾아오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로 인해 따스함과 행복감을 느끼며 말년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순은 자신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딸인 양금명에게 더 자주 보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며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해순의 말년과 다른 인물들의 말년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해녀 이모들 중 가장 어른이었던 박충수의 일만 하다가 사망하는 삶을 통해서는 삶이 반드시 해피엔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해순의 할머니 김춘호, 양관식의 삶을 통해서는 삶이 기다려주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행복의 순간이 매우 짧거나 마침내 온 행복의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삶이 끝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합니다. 포장되지 않는 날것의 힘듦을 다양하게 보여주며 돈이 마냥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사람을 치사하게도 만들고 씁쓸하게도 슬프게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곳곳에 있는 짧지만 강한 행복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집중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을 구분해서 잘 보여주는 느낌이 듭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나름대로 평점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삶을 인상적으로 다루며 삶의 방향성, 가치, 나아감 등을 시청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큰 틀에서는 신파 감성이지만 이전의 신파들과 다르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삶을 억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의 소중함과 지금의 소중함을 감성적으로 전달해 삶을, 공동체를 인식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으로 본 작품이며 슬픔을 베이스로 한 작품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폭넓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